판사님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중재 조정으로 더 신속하게, 더 쉽게, 더 저렴하게,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재 조정에서 양측은 사람들과 분쟁을 해결하도록 특별히 훈련받은 중재 조정인이라는 중립적인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판사가 판결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합의를 보도록 함께 힘씁니다. 피보호인이나 제한 대상인이 한 방에 있기 거북하다면 중재 조정인과 따로 만나도 됩니다. 또한 어느 한쪽이 조력자인 친구나 친척을 데려와도 됩니다. 그러나 분쟁이 폭력이나 폭력의 심각한 위협에 관련이 있으면 중재 조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중재 조정은 자발적인 과정입니다. 중재 조정인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하거나 합의를 보라고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합의하지 않으시면 판사님이 판결하도록 하셔도 됩니다. 중재 조정으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얻을 것은 많습니다.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분쟁에서 어느 쪽에 있던 상관없이 중재 조정이 좋은 생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양측은 중재 조정이 더욱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재 조정은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분쟁을 법원 심리보다 더욱 신속하게, 더욱 쉽게, 덜 비싸게 해결합니다. 중재 조정은 법원 심리보다 덜 형식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법원 심리에 적용되는 증거 규정과 다른 복잡한 절차들이 중재 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재 조정은 사적이며 일반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사건에 신청된 양식은 누구든지 검색해서 읽어볼 수 있는 공문서입니다. 영구적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심리는 공개된 법원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분쟁의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재 조정에서 분쟁의 이유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등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심리는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 대상인이 저질렀는가의 여부에 제한됩니다. 중재 조정에서 양측이 해결책에 합의하므로 그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중재 조정은 판사님이 판결하는 불확실성을 막는 것입니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판사님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될지 혹은 어떤 것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조정에서 분쟁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더 많습니다. 판사님이 명령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되지만 분쟁하는 사람들이 합의하는 것에는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중재 조정에서 이룬 합의는 판사님의 판결보다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판사님은 분쟁하는 사람들만큼 상황을 잘 모릅니다. 게다가 판사님은 심리에서 증거와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판사님의 판결보다 중재 조정에서 이룬 합의에 더욱 만족해합니다. 사람들은 중재 조정에서 이룬 합의를 따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신이 피보호인이라면 중재 조정으로 더 이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까다로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사님은 영구적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이 제한 대상인이면 중재 조정이 혜택이 되는 이유는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총기나 탄약을 소유 혹은 소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융자를 받고 건물 임대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명령을 위반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체포되고 범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신이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사나 배심원이 결정하면 벌금을 물고 수감 형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있어도 모든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분쟁이 중재 조정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나 법원 직원, Self-Help Center, 중재조정 프로그램은 중재조정이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분쟁에 맞는지 당신께서 결정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 당신이 분쟁을 하는 중에 아무 때나 중재조정에 가도 됩니다. 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기 전에 중재조정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시면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중재조정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해 법원에 문의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면 응답하기 전이나 응답을 접수할 때 법원에 중재조정을 문의해 보십시오.
심리에서 중재조정에 대해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중재조정인과 중재 프로그램은 당신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중재조정을 설명해주고 분쟁을 중재조정하도록 권유합니다. 중재조정을 문의하거나 참여하여 기존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중재조정 준비는 법원 심리 준비와 거의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정리해두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하기 이전 혹은 심리 대신 중재조정을 하러 가려면 준비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판사가 내릴 결정에 현실적이 되십시오. 가능하면 이것을 조언해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당신이나 상대방이 화났거나 상처 입은 기분인지 생각해 보시고 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상대방이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접근 금지 명령 이외에 혹은 추가로 당신이나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공개법원 심리, 패소 가능성, 판사 판결로 문제가 해결 안 될 가능성을 막도록 당신이나 상대방이 합의할 만한 것을 목록으로 마련해 두십시오. 중재조정에서 당신의 관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지 제안을 하지만 다른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중재조정은 주고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100% 맞다고 느끼더라도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분쟁을 해결할 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당신과 상대방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분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쪽이나 양쪽이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합의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나 특정 장소에서 떨어져 있을 것, 상대방에 대해 말하지 말 것, 상대방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특정한 일을 하지 말 것. 당신이 분쟁에 합의하면 중재조정인은 서면상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거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이 서류에 모든 사람이 합의한 내용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분쟁이 접수되기 전후에 여러 카운티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중재조정을 제공하는 분쟁 해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프로그램을 찾으시려면 당신 지역에 있는 중재조정 프로그램 명단을 법원에 문의해 보시거나 캘리포니아 소비자국 웹사이트 www.dca.gov/consumer/mediation_programs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명단을 보십시오.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의 심리일이나 그 이전에 일부 법원에서는 무료 혹은 저렴한 중재조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중재조정 프로그램이 있는지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개인 중재조정인은 여러 지역사회에 있으며 옐로우 페이지, 신문, 인터넷에 종종 광고를 합니다. 개인 중재조정인의 배경과 비용은 상당히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물어보십시오.